생생로드 해양탐험대. 부산 경남 사람들이 축복받은 이유, 바다가 곁에 있기 때문이겠죠. 파랗게 펼쳐진 바다는 늘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귀를 기울여주고 놀아주고 또 길을 내어주고 먹거리를 주고, 그래서 매달 이 시간 우리의 바다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알아가는 시간 마련하고 있죠.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교통안전종합관리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마련한 코너 생생로드 해양탐험대. 오늘은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정영심 인재경영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략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인재경영 업무를 총괄하는 정영심입니다. 네. 우리 직원들을 공단 영어 약자인 콤사를 따서 콤사인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올 초에 인재경영실장이 되었어요. 네. 그때 한 직원이 실장님 좋은 회사 만들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네. 그때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지만 우리 콤사인이 만족하고 자부심을 품고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공단을 만들겠다고요. 네. 참 제가 콤사인이라면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아주 핫하다고 들었거든요. 아주 핫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바로 입사 경쟁률 때문이었는데요. 경쟁률? 네네. 아라씨, 혹시 지난해 공공기관 정규직 취업 시장의 최고 경쟁률을 알고 계실까요? 잘 모르긴 해도 엄청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무려 1000대 1입니다. 그 정도로? 네네. 네.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인 알리오를 보면 지난해 채용을 진행한 공공기관 중에서 정규직 부문 최고 경쟁률은 약 1000대 1이었다고 합니다. 네, 와, 듣기만 해도 진짜 엄청나다. 혹시 경쟁률 1000대 1을 기록한 곳이 공단이었나요? 그건 아니고요. 예, 경쟁률 1000대 1은 대전에 있는 한국조폐공사였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이 우리 공단이었습니다. 이야, 네. 멋지네요. 네. 네, 6급 일반 행정직 1명을 뽑는데 무려 863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863대 1. 와, 바늘구멍 같은 경쟁률을 뚫은 콤사인이 대단하면서도 이제는 취업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진 건 아닌지 또 마음이 한편으로 무겁고 그러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취준생 사이에서는 공기업 취업 경쟁률이 웬만한 오디션 프로그램보다 높다는 말들이 나온다고 진짜, 해요. 네. 네. 아무래도 코로나로 민간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또 민간 기업은 여전히 스펙을 요구하다 보니 많은 청년이 공공기관 채용으로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특별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정영심 실장님과 함께 바닷길 안전과 질서를 수호하는 직업 세계에서부터 공단의 채용 정보까지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해는 저물고 계절은 바뀌는데도 코로나로 인한 고용 한파는 여전하다는 요즘 시기에 오늘 소식이 많은 분께 유용하길 기대해봐요. 그리고 코너 마지막에 나오는 해양탐험대 퀴즈를 맞추시면 5분 추첨해서 손세정 키트도 선물로 드리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달에 추석 연휴 동안 여객선을 이용해서 고향 방문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당시 연휴를 앞두고 태풍 찬투 때문에 바닷길이 잠시 통제되기도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수백 척의 배들이 쉼없이 오고 가는 바닷길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분들은 누구일까? 이런 궁금증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아라씨는 바닷길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떤 직업이 떠오르시나요? 사실 잘 몰라가지고 일단 해군 먼저 떠올라요. 네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아라씨처럼 네. 해군이나 또 바닷길 안전을 수호하는 직업으로 해양경찰. 맞아요. 네. 해양경찰도 떠오르고. 네, 해양경찰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경찰 자체가 대중에게 친숙한 직업이다 보니 바다의 경찰인 해양경찰도 낯설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광활하고 역동적인 바다만큼이나 바닷길 안전을 수호하는 직업도 천차만별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이 코너를 통해 몇 번 언급됐던 공단의 선박 검사원과 운항관리자가 있고요. 네. 예, 그 외에도
해상교통관제사라든지 또 도선사 그리고 항로표지 관리원 등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제가 선박검사원은 이 코너를 통해서 새롭게 또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우리가 타는 배가 안전하게 건조되고 있는지, 운항에는 문제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배를 검사하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덕분에. 네. 이 코너 덕분에. 근데 나머지 직업들은 아직 잘 알지 못하는데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항로표지관리원은 과거의 등대직위인데요. 등대나 등대선의 경보 등과 신호장치를 조작해서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돕는 사람입니다. 네, 서해의 경렬 비열도와 같이 등대는 있는데 사람은 없는 무인도에서 근무해야 하기도 해서 한때 유명 TV 프로그램의 이색 공무원으로 소개되기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도선사는 경력에 따라 억대 연봉을 기대할 수 있고 한때 판사에 이어 직업 만족도 2위를 기록해 화제가 된 직업이에요. 오, 억대 연봉에 직업 만족도까지 높다고 하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어요. 네, 그렇겠죠. 도선사는 좁은 항만에서 큰 배가 안전하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직접 배를 타서 선장에게 물길을 안내하는 사람인데요. 도선사가 하는 일은 수십 년 경력의 선장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항만 규정에는 500톤 이상의 선박이 입출항할 때는 베테랑 도선사가 반드시 승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네. 도선사 얘기였고, 그리고 그 해상교통관제사님들은 그럼 공항에 우리가 항공교통관제사 있잖아요. 좀 그것과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다에도 선박 교통을 관리하는 해상교통관제사가 있는데요. 항공기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항공교통관제사처럼 해상교통관제사는 해양교통관제센터에서 24시간 동안 배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항구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배들의 출입 허가를 내줍니다. 네. 그 외에도 실시간 바닷길 교통 정보나 바다 날씨 정보 등 안전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선박에 알려주기도 합니다. 네, 새롭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해상교통관제사가 공단의 운항관리자와도 비슷한 일을 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공단의 운항관리자도 24시간 선박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해양사고에도 대응하고 여러 안전 운항 정보도 제공하잖아요. 그렇죠? 네, 알았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혹시 차이점도 아실까요? 아니, 차이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공단 운항관리자는 출항을 앞둔 연안 여객선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점검 내용을 토대로 선박의 출항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인데요. 네. 예를 들어 여객선 이용객을 태운 배에 기관 고장은 없는지, 그리고 여객선이 구명조끼나 구명보트와 같은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그리고 여객선 승선 명단은 정확한지 등을 점검합니다. 네. 최근에는 드론도 활용해서 더 과학적이고 꼼꼼하게 출항 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까지 공단 운항관리자 12명을 해양안전 분야 드론 조종사나 교관으로 양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네요. 자, 해상교통관제사와 비교해서 운항관리자가 하는 일을 설명해 주셨는데 대부분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만약 공단의 운항관리자가 된다면 어디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전국 주요 항만과 도서 지역에는 우리 공단이 운영하는 12개의 운항관리센터가 있는데요. 네. 공단 운항관리자가 되면 이 센터에서 전국 100여 개의 항로를 오가는 연안 여객선 160여 척에 대한 안전 운항관리 업무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점검과 함께 365일 거의 24시간 운영하는 통신실에서 여객선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항하는지 지켜보고요. 네. 여객선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안전문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특히 공단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운항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현장 최일선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항관리자가 여객선에 구명조끼가 없다거나 다른 이유로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여객선은 운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매일 날씨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화물인지도 감정하는 종합적인 능력도 필요합니다. 네, 아주 막중한 책임이 느껴지네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정영심 인재경영실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 바닷길을 수호하는 다양한 직업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중에 공단의 선박검사원과 운항관리자도 있었습니다. 현장 최일선에서 바닷길 안전을 책임지는 일의 보람과 성취란 어떤 기분일까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새삼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자, 지금이 한창 하반기 채용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공단 채용 일정은 어떤지, 또 선박검사원이나 운항관리자 채용 계획도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실장님? 네, 곧 채용 전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음. 네, 채용 규모는 정규직 31명과 계약직 10명 등 총 41명으로 선박 검사원과 운항관리자, 행정직과 연구직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네. 네, 특히 장애인과 취업 지원 대상자 대상으로는 제한 경쟁을 실시하고 고졸 인력,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해서는 우대 가점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 콤사와 함께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고 싶은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채용에 관한 더 자세한 소식과 지원 방법은 다음 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공단 정규직 채용 최고 경쟁률이 863대 1이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신입 일반 행정직이라 그만큼 경쟁자가 몰렸을 것 같기도 한데 다른 직렬은 또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경력이 없어도 되는 신입 일반 행정직이라 경쟁률이 더 높았던 것도 있습니다. 예, 선박 검사원이나 운항관리자 그리고 공단의 연구직의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정해져 있어 경쟁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만큼 경쟁률도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채용 대상 중 선박 검사원의 경우는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운항관리자는 3급 이상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승선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각 채용 분야의 상세한 지원 자격도 다음 주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년 인재분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하반기 공채 꼭 기억하셨다가 지원하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단에서 특별히 청년 인재 채용을 위해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요? 네, 지난 5월부터 연말까지 청년 인재 78명을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공단의 해양안전정보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현재 세종 본사와 전국 각 지사에 배치돼 해양사고 기초 데이터와 검사 정보 디지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본사에서는 세종 충북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기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전공에 맞춰서 그 직무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실습을 하는데 공단에서의 직무 경험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정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이것이 아직 지사까지 확대되진 않았지만 우리 부산 소재 대학, 특히 공단 업무와 관련된 전공 학생들에게도 공단 업무 경험의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이 인기 있는 이유가 워라밸 때문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기관이나 사람마다 사정은 다를 수가 있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지금도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아라스는 일과 가정 생활 모두를 조율하는 과정이 어떠셨나요? 아유, 어렵죠. 이건 쉬울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지 하면서도 또 현실은 일이 우선일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네. 육아는 그죠. 네네. 그래서 친척 어른의 도움으로 육아를 했고요. 근데 그분이 경력 단절 경험이 있으셔서 항상 저한테 힘내라. 절대 회사는 그만두지 마라. 그리고 아이들은 나한테 맡겨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응원해 주신 덕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진짜 고마우신 분이네요. 한 번은 주말 하루 아이 돌봄 쿠폰을 제 생일 선물로 주셔서 와. 네, 바로 사용한 적도 있었어요. 와, 주말 동안 아이돌봄 쿠폰. 이거는 진짜 모든 엄마들이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일 것 같은데. 자, 그런 경험이 공단의 인재 경영 업무를 하시는데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럼요. 일가정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네. 최대한 배려하려고 합니다. 네. 예, 더욱이 또 우리 공단이 지난 2019년에 새롭게 출범하면서 채용 규모도 커지고 이에 따라 연령도 다양해지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신규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여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많은 얘기 들려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네. 한때 저의 꿈이 라디오 DJ였을 정도로 네,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인지 오늘 그 시절 꿈을 이룬 것처럼 굉장히 설렜습니다. 어. 네,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쩐지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취업의 문턱에서 지치고 힘들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네. 저 또한 큰 파도를 만나 배가 부서지는 험난한 여정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엔 새로운 물길이 열리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취업 준비생 여러분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채용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 이 영국 속담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마련한 선물이 있는데 이거 퀴즈 내고 드려야죠. 해양탐험대 퀴즈 내주세요. 네, 정부는 지난 2017년 채용 단계에서 지원자를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 중심으로 평가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더 많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이 측정 기준을 모든 공공기관 채용에 도입했는데요. 우리말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뜻하는 이 단어의 영어 약자는 무엇일까요? 1번 NCS, 2번 NBA. 네, 1번 NCS, 2번 MBA. 여러분 정답 맞춰주세요.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5분 추첨해서 공단에서 준비한 손세정 키트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정영심 인재경영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